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모음을, 자, 한국어의 단모음을 이렇게 열심히 배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단모음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된 모음이 존재할 때 이중의 모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운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중 모음이 들어간 단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두 글자죠. 야호 이렇게 외치죠. 자, 야호 할 때, 자, 야 어때요? 발음할 때 처음과 끝에 이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입 모양도 좀 다르죠. 또 혀의 위치도 어떻습니까? 야 조금 달라요. 아까 우리가 단모음 할 때 제가 여러분 느껴보세요. 혀의 위치가 앞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느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중 모음의 정의 자체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혀의 위치가 변하네. 이야 할 때 혀의 위치가 변하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중 모음 할 때 뭔가가 이야 그 다음에 또 유 이런 발음할 때 뭔가 끼어드는 발음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끼어드는 발음을 이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반모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이 이중 모음 이론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배울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우리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요 개념만은 꼭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중모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혀의 위치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반모음입니다. 자, 반모음의 개념이라는 것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시면요. 반모음은요, 모음과 비슷하지만 혼자 쓸 수 없는 소리예요. 즉, 혼자 음절, 즉 글자를 이루지 못하는 소리예요. 얘를요, 또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이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우리 이중모음 만드는 그 원리에 아주 적절해요. 뭐냐면 화름이라고 합니다. 이중모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중모음 발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하죠.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화름. 자, 이 화름이라고 하는 거. 자, 이 화름이라고 하는 거는 미끄러지는 음이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우 모두 미끄러지는 음이 없어요.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유, 요. 뭔가가 미끄러지는 음이 있어요. 의사할 때. 자, 의사할 때, 우리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를 발음할 때, 의사할 때도 미끄러지는 음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반모음, 화름이 단모음의 앞에 혹은 뒤에 이렇게 끼어들 때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자, 우리의 소리의 원리가 그렇게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중모음 쓸 때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면 성별을 가리키는 남자의 반대말, 그렇죠? 여자라고 할 때, 할 때 어떻게 써요? 여죠. 자, 어에다가 어때요? 점 하나 더 찍어요. 그렇죠? 이 점의 존재는 뭐예요? 점은 뭐죠? 그렇죠? 미끄러지는 음이에요. 자, 미끄러지는 음을 글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모음도 굉장히 우리 한글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주차에서 표음 문자라고 제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이중 모음도 이 표음의 제자의 원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반모음 이와 우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 돼서 이렇게 이중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반모음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모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모음. 사실은 이 반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많이 알려진 이론에 따르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자, 이 이자는 혀의 앞부분에서 나는 반모음이에요. 미끄러지는 음이에요. 자, 이 플러스 아 할 때 이야, 이야. 자, 이때 이는 진짜 단모음 이가 아니라 뭐예요? 활음. 자, 활음인 거죠. 이에, 이에, 이어, 이어. 자, 어에다가 활음 이가 붙은 거예요. 그때 이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뭐 예쁘다라고 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다 아는 그런 발음이지만 할 때도 이가 더 붙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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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오에다가 활음 이가 붙을 때 요. 자, 우의 앞에 활음 이가 붙을 때 유. 제가 입술 모양이 변하는 걸 보면 어떤 활음이 붙는지, 활음이 이제 오는지 알겠죠. 자, 반모음 또 이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할 때 의사. 이때는 이로 이제 끝나는 그러한 결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을을 가리키는 또 다른 활음이 있다라고, 을을 만드는 또 다른 활음이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자, 반모음 우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정확하게 단모음처럼 발음했지만 요거는 뭐예요? 우리의 이 활음은 어때요? 정의가 슉 하고 단모음 앞에서 슉 하고 미끄러지는 음이에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발음해 볼까요? 우리 아 앞에 슉 하고 미끄러지는 우 발음해 봅시다. 와. 그 다음에 우리 단모음 아까 우리 애와 애가 있다는 거 공부했는데 사실 저는 칠모음 체계에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서 애와 애는 좀 구분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애와 애 앞에 우로 시작하는 반모음 해볼까요? 우에.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예요? 오가 아니라 활음 우 계열에 시작하는 이중모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모음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단모음이, 자,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만나서 이렇게 이중모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한국어의 이중모음 만들기, 우리 한번 모음의 결합, 이중모음 만들기, 이제는 결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반모음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반모음이 단모음에 이렇게 붙어서 미끄러지는 음으로서 딱 붙어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우리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네, 요 이미지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실제로 이 이와 오와 우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이름은 단모음의 이, 오, 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오, 우의 이름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오, 우의 이름은 바로 반모음, 단모음 아닙니다. 반모음, 모음과 자음의 반반의 성질을 갖고 있다 해서 반모음이라고 하고 활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활음이 붙어서 이 플러스 아는 야. 저랑 따라해 볼게요. 이 플러스 어는 여. 이 플러스 오는 요. 이유. 이 플러스 우는 유.
이 플러스 에는 예. 자, 이 플러스 예는 예.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예와 예가 있는데 예야 할 때에 요 바깥 예자 어떤 아이야 이 사람아 얘야라고 할 때는 요 바깥 애자를 쓰고요. 예쁘다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얘야 할 때 이 예자와 예쁘다 할 때 예자가 정말 음성학적으로 즉 말소리가 정말 다른가 하면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애와 애가 사실은 같은 발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 플러스 아는 와. 자, 여러분은 다 같이 뭐 플러스 뭐는 뭐라고 하는 이중모음 만들기 다 같이 발음해야 돼요, 여러분. 자, 발음 다 하고 있죠. 오 플러스 에는 왜. 오 플러스 이는 왜. 자, 우 플러스 왜는 왜. 자, 우리 왜 같은 경우, 선생님, 저는 이 이중모음 왜 많이 본 적 없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어 중에 웬일이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놀랐을 때, 그래서 웬일이야? 이렇게 감탄사와 같은 말을 하는데요. 이때 웬일이야?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 우 플러스 어는 워. 자, 우 플러스 이는 위.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분, 단모음과 반모음, 활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가 활음, 즉 반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많은 이중모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활음, 반모음의 요 용어도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했다면, 정말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